자, 2023년 2월 23일 목요일 09시 0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닝 텐트 시작할게요. 첫 번째 텐트, 이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대표팀 감독으로 위르겐 클라인스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부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 키커즈 기사가 나오면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다각도로 볼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클린스만의 기억은 어떤가요? 그것도 봅시다. 우리에게 클린스만의 기억? 1964년생입니다, 이 아저씨. 연배가 높죠? 자, 공격수 출신이죠. 잘했던 공격수입니다. 클린스만의 선수 시절을 제대로 본 사람들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팬들 중에서는 정말 축구를 오래 보신 분들입니다. 올드 팬들이죠. 나도 클린스만의 선수 시절은 제대로 본 게 거의 기억이 안 나고요. 특히나 클럽 레벨에서는 80년대, 90년대를 봐야 되는데 그때는 정말 많지 않잖아. 이때 이제 기록이나 우리도 영상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클린스만을 접하는데 제일 유명한 건 이제 인텔 게르만 삼총사. 근데 게르만 삼총사는 저는 피온의 역할이 좀 컸다고 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마테우스, 그 다음에 클린스만, 그리고 또 피온에서 국밥, 브레메, 고급의 풀백, 양발이죠. 요거는 이제 저는 피온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거 기억나고. 토트넘 시절로 기억이 나요. 선수로서 클린스만은 대단한 어떤 업적을 많이 세운 게 독일 대표팀에서는 100경기 넘게 출장한 다음에 40골 넘게 넣었어요. 월드컵 11골. 월드컵 기록은 클린스만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리고 우리랑 조별리그 경기 3대0까지 갔다가 3대2까지 쫓아가는 94 월드컵이었죠. 그때 이제 클린스만이었었나요? 시간이 5분만 더 있었어도 우리가 이기지 못했을 거다. 터닝 슈팅. 솔직히 이 슈팅은 좀 뭐라 그럴까, 대한민국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반대로 제3자 입장에서 본다면 와 개멋있다. 쩔잖아. 빡! 하여튼 요런 느낌으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선수 시절은 클린스만이 대단한 사람인 거는 자타공인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지도자 경력은 선수 시절과 다르다라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는 선수 클린스만을 데려오는 게 아니죠. 지도자 클린스만을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사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커 보드를 먼저 보죠. 아직 지금 보면 구체적으로 성사된 건 없는 것 같아요. 회담 중인 것 같아. 후보군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디테일하게 일단 클린스만이 되게 급부상한 건 맞지만 엄청나게 가까워졌나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연결고리가 된 건 아무래도 이제 차두리 코치, 이 코치님이 이제 입에 붙는데 어쨌든 연결고리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클린스만이랑 차두리 코치가 카타르 월드컵 기간 동안에 피파 TSG 일원으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벵거도 여기 있었죠. 이런 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클린스만이 우리나라와 그럼 처음 연결되냐? 아니에요. 처음 연결된 건 아닙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당시 이제 한국에 머물면서 축협이랑 접촉한 바가 있었어요. 이건 클린스만은 우리랑 되게 멀리 있었던 사람은 아니야.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 그때 당시에는 보니까 한국행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 이제 KF가 공식적으로 접촉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다음에 러시아 월드컵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뭔가 약간 이야기가 있었지만 성사된 건 아닙니다. 우리랑 얘기가 아주 그냥 생짜로 처음인 사람인가? 그것까진 아니다. 클린스만은 대표팀 쪽으로 이제 감독으로 봤을 때 독일 대표팀을 맡은 바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바이언이 있었고요. 미국 대표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헤르타, 여기에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기에 이제 문제적인 어떤 행동을 했었던 데인데 헤르타 베를린 감독들이 이렇게 맡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맡는 동안에 업적을 체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독일 월드컵 독일 대표팀으로 3위였습니다. 이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치는 레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대표팀 이끌고 골드컵 이끈 바 있었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 월드컵 역시 미국 대표팀으로 16강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업적이 있어요. 06년도 당시에는 그때 독일이 좀 어려웠었죠. 이래저래 좀 어려웠던 상황인데 나름대로 공격 축구를 시도했던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미국 대표팀 이끌고는 독일, 포르투갈, 가나랑 죽음의 조였는데 이때 포르투갈이 떨어졌잖아. 그래서 16강 조 2위였어요. 이런 나름대로의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채팅창의 분위기도 그렇고 전체적인 여론의 분위기가 아실 거예요. 비판 여론이야. 전체적인 비판 여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나는 예를 들어 축구를 그냥 편안하게 라이트하게 보시고 기사만 이렇게 보는 분들 왜 그렇지? Why? 이게 중요한단 말이야. 왜 그래? 왜 클린스만은 여론이 안 좋아요? 이걸 한번 보자는 거죠. 전체적인 지금의 평가는 한국 축구가 가야 될 길과 과연 잘 맞는가? 아닌 것 같다. 잘 안 맞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 벤투 감독 시절, 벤투 감독이 있을 때, 우리가 벤투 감독에 대해서 중간에, 야, 이거 너무 좀 완고한 거 아니야? 너무 고집스러운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갔었던 거는 확고한 나름대로의 본인의 전술 철학이 확실히 있었다. 그 다음에 스타일이 있었다. 결국 지속 발전 가능하다.
이렇게 밀고 가도 우리가 현대축구사회, 감스가 요즘 자주 쓰는 게 그거 좀 웃기더라. 이 현대축구사회에서 괜찮겠다. 이런 느낌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알 밀러 위원장, 이 미알 밀러 위원장도 얘기하기를 협회 철학, 그 다음에 연계되는 이런 지도자를 선임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맞아. 맞는 말이죠. 좋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이런 전술적인 어떤 뭐 철학이나 지속 발전 가능한 부분, 스타일 이런 거에다가 보자. 감독의 전문성,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동기부여 잘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팀워크 능력, 그다음에 축구 외적 문제 적응 이런 게 다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후보군이라고 알려져 있는 자 클린스만은 전술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런데 전체적인 중론 모르겠다 혹은 없다 라고 이야기 나오는 게 요즘 이 상황입니다. 자, 대표팀 독일 대표팀 감독 시절을 보겠습니다. 독일 대표팀 감독 때 전술적인 파트는 코치가 했다 라는 게 중론이죠. 즉 레브가 했다. 과격하게 얘기하는 분들은 클린스만이 감독을 하는 팀의 어떤 전술은 클린스만의 전술이 아니라 수석 코치의 전술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로 전술적인 파트에 대해서는 뚜렷한 어떤 장점을 드러낸 바가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필립 람 자서전을 통해서 바이언 감독 시절 때 클린스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개인적으로는 좀 혹평이라고 보는데 전술적인 지시 거의 없다. 체력 그러니까 트레이닝 이쪽을 많이 신경 썼다. 우리는 경기 전에 어떻게 뛰고 싶지 토론하기 위해서 모여야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미뤄봤을 때 클린스만의 전술적인 역량은 과연 뛰어난 사람인가? 의구심이 좀 들죠. 자, 그다음 미국 대표팀 이 감독 시절에는 자국 리그를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인상이 좀 있었어요. 그다음에 뭐 댐프시, 브래들리 그래서 국내로 다시 막 미국으로 갔을 때 좀 비판적인 행보 그리고 유럽행을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좀 많이 했는데 이거는 뭐 긍정적이라고 봐요. 더 큰 무대에 선수들을 내보내게 이 다리 역할을 놔주는 건 나쁘지 않은데 이 대표팀 선발에 유럽파를 무조건적으로 우선시하는 경향 이거는 나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술적인 철학에 의한 선택인가? 그거라면 문제가 안 돼요. 그쵸? 그럼 문제가 없어. 근데 다만 그냥 유럽하면 차출한다? 이건 문제거든. 그렇잖아. 본인 철학에 맞다면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데려오는 게 좋은 철학이라고 봐요. 그게 K리그든 다른 뭐 아시아 리그든 유럽이든. 근데 폼이 안 좋아. 제대로 뛰지 못하고 있어. 근데 유럽하기 때문에 그냥 가져온다?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부분은 문제긴 하다. 그리고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건 이제 클럽팀 감독 시절, 대표팀 감독뿐만이 아니라 클럽팀 감독 때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는 거는 바이언 시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술적인 부분 비판, 뭐 람도 얘기했던 게 있었잖아요. 트레이닝 세션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리그 성적 부진.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헤르타 시절입니다. 이거는 비교적 최근이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느 정도냐? 가관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이때 2019년 정도 기억을 아마 하실 거예요. 이거는 히든풋볼에서도 다뤘던 기억이 나요. 이름도 기억이 나. 빈토르스트 투자자예요. 대거 이 구단에 돈을 투입을 해. 투자.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본인 혼자만 들어오면 힘을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사진을 꾸려옵니다. 본인에게 힘을 실기 위해서. 거기에 이 이사회라고 부를 수 있는 이쪽에 클린스만도 일원이었어. 근데 그러다가 이 타이밍에 이제 빈토르스트가 돈을 밀고 들어오면서 헤르타에 대거 투자가 됩니다. 이때 중도의 감독이 기존 감독이 해임이 되면서 잘리면서 클린스만이 중도 부임해. 클린스만 중도 부임. 11월 정도. 11월에. 자, 그러면 뭐 어쨌든 전반기에 중간에 부임해가지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냥저냥 뭐 일단 마감을 했어요. 막 엄청나게 나쁘진 않았어 이럴 때. 근데 이때 겨울이 적시장이야. 겨울이 적시장에 대거 자 투자자들이 왔어. 그 다음에 본인 이사회에 같이 묶어갈 본인과 같이 함께할 감독이 지금 부임이 된 상태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겨울이 적시장에 돈을 쓰죠. 대대적인 보강. 자 투사르, 피용텍, 쿠냐, 아스카시바르 이런 선수들이 막 해갖고 돈을 굉장히 천억 썼어. 많이 썼어요. 분데스리가의 어떤 그 이적 시장의 규모를 봤을 때 대단히 돈을 많이 쓴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럼 클린스만의 입김이 안 들어가긴 당연히 들어가죠. 당연히 클린스만도 여기에 같이 함께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선수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된 선수 쿠냐 정도 말고는 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반기 가서도 후반기 성적 별로야. 그냥 그래.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변환간 돌연 사임합니다. 뭐 샬케 마인츠전에 2연패하고 막 이랬던 것도 있겠지만. 자, 근데 사임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SNS에 이거를 그냥 발표하네. 근데 문제는 뭐냐? 구단과 이야기가 안 됐다.
그냥 본인 그만둔다고 여기다 이걸 얘기를 한 거야. 자, 64년생이에요. 나보다 21살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60에 가까운 사람이란 말이야. 아,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아저씨가 또 거기다 봐봐. 사임한 다음에 원래 구단 이사회 쪽으로 일을 계속 하려고 그랬을 거 아니야. 이 빈토르스트랑 같이 온 사람이니까. 근데 이러고 나가면 그게 돼요? 구단 측에서 클린스만에 대한 신뢰 잃었다. 야, 이게 진짜 부드럽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야이씨 거의 쌍욕 각이지. 그런 상황에서 그 이후 뚜렷한 지도자 경력은 끊긴 상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해외 축구를 쭉 보시면서 클린스만의 행보를 봤던 분들은 아 이거 맞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글쎄요.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을 할지 부임을 하게 된다면 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언제나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연봉의 상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원하는 막 어마어마한 감독들을 데려올 수 없다라는 건 이제 아마 축구 팬들도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이 클린스만 이야기가 나오는 클린스만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처음부터 받아들여지기는 사실 어렵긴 해요. 그간 보여준 행보가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한번 일단 됐으니까 뭐 되고 난 다음에는 모르겠어. 원래 항상 그렇잖아. 되고 난 다음엔 나는 비판하는 게 좀 의미가 퇴색된다고 봐. 이미 끝났잖아. 돌릴 수 없잖아. 그럼 응원을 하겠지.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제가 지금 느낌 드는 건 띠용 요거다. 저는 그냥 요 정도의 느낌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텐트로 가야죠. 어쨌든 클린스만 뭐 이야기가 어느 정도까지 더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조금은 더 봐야 될 것 같다. 비엘사 얘기 많이 나오는데 좀 비엘사도 괴장이잖아. 정말 특이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만약에 한국 대표팀에 오면 일단 재밌는 일은 많이 벌어질 것 같아. 근데 딱 맞는가? 잘 모르겠어. 자, 두 번째 텐트 갈게요.